반갑습니다. 송지은 교우입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훈산 신효영 교도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훈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화단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멋지게 풀어주셨어요. 예. 정말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수학을 전공하고 또 수학의 원리를 다양하게 풀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교직으로 진출하셨어요. 예. 어떻게 또 그런 과정을 받게 됐습니까? 저희 집이 저희 아버지도 교사를 하셨고 또 저희 작은아버지도 교사 그래서 교육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자연스러운 일도 하긴 했지만 수학을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 일찍 열반하시는 바람에 조금 어려워져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도 제 학비 또 생활비 이런 것들을 벌어서 썼었는데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 수학교사로 가면서 교사를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네, 대학원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또 선택하셨지만 사실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보람도 크셨다고요? 예, 처음에는 그래서 갔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재미있고 학생들이 너무 또 사랑스러워서 그냥 대학원 공부를 그만하고 계속 교사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고요. 또 대학원 제가 교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물교 청소년 단체인 별초롱에서도 활동하게 됐고 그러한 또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중학생들에게 수학을 좀 더 재미있게 좀 풀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한 총각 선생님이었고 또 여학교라서 인기가 좀 꽤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는 교수로 강단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학생들 가르치면서 가장 큰 보람은 어떤 건가요? 여러 가지 보람이 있는데 학생들은 선생님에 비해서 미래적인 생각이 좀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망설이고 있을 때 제가 이 방향으로 해봐라 하는 조언을 줬고 또 그대로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로 내가 잘 됐다. 네. 이런 얘기를 또 와서 할 때 정말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보람도 크고 때로는 참 아쉬운 점도 많죠.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제자들을 좀 잘 키우려고 욕심에 이런 것도 권유하고 저런 것도 권유했을 때 또 그거에 좀 부담을 느끼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한 거에 부담을 느껴서 저하고 좀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럴 때 좀 아쉬웠습니다. 네. 훈사님은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직접 집필을 하셨어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좀 더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집필을 하셨습니까? 원래 이렇게 학문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집필하시는 분은 중고등학교를 집필 안 하시고 중고등학교 수학을 집필하시는 분은 초등학교를 잘 집필을 못 하시는데 저는 교대에 오기 전에 일반 다른 대학에 4대에 있어서 중등교사도 양성을 해봤고 또 여기 교대에 왔기 때문에 중등교과서도 집필을 하고 초등도 교대에 있으니까 집필한 경험이 있어서 초중고 모든 수학 교과서를 집필한 좀 특이한 경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제집도 아니고 교과서를 이렇게 집필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셨어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야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이제 참여를 해서 책을 만들지만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출판사가 개인 저자하고 만들어서 약간 인쇄도 받고 하는 경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지고 책을 만들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책을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 공부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는 그 보람과 긍지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교수님이 늘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는 사실은 교과서가 중요한 것 같지만 나라에서 수학을 뭘 가르쳐야 된다, 뭘 배워야 된다 하는 거를 법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그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를 가장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수학을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까? 어떻게 하면 또 재미있을까? 그런 쪽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늘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교과서를 집필하셨는데 사실 그런데 수학 포기자가 참 많아요. 우리 학생들 어려워하고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 저희 뭐 수학 교육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일인데요.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입시 위주와 또 시험 성적 줄 세우기 이런 것들에 지친 학생들이 올바로 수학을 공부를 하지 못해서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는 학문이 좀 쉬운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학의 즐거움을 알기까지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을 가면 건강에 좋다는 걸 아는데 네. 산에 올라갈 때까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라가게끔 만드는 옆에서 좀 설득도 하고 뭐 무슨 상도 주고 또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좀 도와주는 사람이 산까지 올라가면 본인이 스스로 좋다는 걸 알고 올라갈 텐데 예.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부를 하면 이게 우리 많은 도움을 주고 두뇌 발달에도 좋고 문제 해결력도 높아지고 한다는 거를 하는 게 수학 교육의 진정한 목표인데 시험 점수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훈사님이 생각하는 좋은 교육은 어떤 걸까요? 제가 그 한 30여 년을 교육에 몸담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 우리 법에서 세정을 알아준다 그러는데 세정을 잘 알아주는 교육이 예.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자로 일생을 살아오면서 늘 교수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명 같은 거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그 학생이 있어야 교육을 하는 거고 학생을 교육하는 게 제 의무이기 때문에 학생을 뭐 부처님처럼 학생을 최우선으로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들어가는데 저는 선생님을 할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수업을 제가 정장을 하지 않고 수업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예. 요즘에 뭐 무슨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들은 아주 가벼운 차림에도 가시고 학생들하고 격이 없이도 하는데 그거는 또 그 사람들의 문화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정장을 갖춰 입고 학생들을 대하는 게 학생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반듯한 교수님으로 우리 학생들이 기억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서울교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교무처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어떤 예. 계기가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 총장님께서 부탁도 하셨지만 제가 교수로 지낼 때 교육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 뭐 항상 무슨 정부의 규제가 심해서 기업들이 어렵다 이렇게 하듯이 그 어떤 행정적인 규제 때문에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겪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한 개혁을 좀 하고자 교무처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순수하게 학생들만 가르치다가 행정에서 또 활동을 하면서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어땠습니까? 예, 그게 이제 다행히 제가 뭐 무슨 행정을 어디서 해본 건 아니지만
좀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본 소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좀 모르는 거는 직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행정 절차를 하기로 했고, 무엇보다도 저는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직원이라든지 하는 분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 아마 그럭저럭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행정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세정도 알고 또 학생들 입장도 고루고루 또 세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교무처장 임무 수행하면서 느끼신 이 교육과와 또 교육행정과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그 큰 틀에서 보면 결국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거고, 교육행정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과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고, 교육 행정적인 면에서도 더 열심히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교육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을 잘 될 수 있도록 적기에 서비스를 해주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행정 측면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그 학생들이 최고라고, 우리가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고,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교수가 필요하고, 학생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나머지 절차적인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절차가 조금 생략이 돼도, 절차의 제도 개선이 좀 돼도 좋다고 하는 기분을 깐다면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게 교무처장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에 도전을 하셨어요. 예.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뭐 제가 교무처장은 뭐 어느 기회가 되면 교무처장을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무슨 총장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총장은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직접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을 직접 강의하고 교육하는 것들이 좋아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교무처장을 열심히 해도 개혁하고 싶은 거를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개혁을 완성하고 뭔가 좀 학교의 그림을 그리려면 총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장에 출마하게 됐는데, 네. 다행히 구성원들이 예. 선출을 해 주셔서 제가 총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예. 서울교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루고 싶은 꿈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무처장 할 때부터의 어떤 개혁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싶었고, 그 꿈은 서울교대를 전 세계의 가장 좋은 교원 양성기관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교육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 아우르고 해외의 모든 그 교원 양성기관에서 뭔가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총장님이 되셔서 많은 것들이 변화를 했어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총장은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서비스를 가장 생각해야 되니까, 먼저 이제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프로그램, 학생들이 좀 편할 수 있는 시설, 학생들이 편할 수 있는 제도,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에는 교수도 있고 또 직원도 있는데,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을 도와주고 하는 쪽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그런 좀 행정적인 서비스 하는 것도 좀 개선을 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좀 교육 환경을 좀 변화시킬 걸 좀 노력하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이 잘 되고 이렇게 되려면 좀 유용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네. 제가 뭐 교육부, 기재부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체육관이라는 커다란 건물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요. 또 이제 학교에 이렇게 조그마한 그 땅이나 광장이나 이런 쪽을 좀 그 멋진 공원으로 만드는 네. 그러한 외부적인 그 뭐라 할까요?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 학교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총장님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도 박사 과정을 신설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예. 있죠? 박사 과정은 사실은 그 저희 교육대학의 오랜 수건이었고 총장에 나오시는 분마다 공약 사항으로 내거실 정도였는데 그동안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교대에서 박사과정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그 초등교육에 좀 전문적인 그 박사가 되고 싶은 그런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다른 일반 대학에서는 초등에 좀 특화돼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나 아니면 그 전공 교수님들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뭐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네. 해야 되고 아니면 또 공부를 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초등교육을 마음 놓고 특화돼서 공부를 하고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박사과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교육부에서 결단을 내려주셔가지고 박사과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참 많은 인재들이 또 배출이 됐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군요. 훈사님은 그 외에도 21세기 글로벌 교육의 모델을 원불교 교리 삼동윤리에서 발견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아까 총장이 돼서 서울교대를 어떻게 만들고 싶느냐도 우리나라 교육에 벗어나서 전 세계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교원 양성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전 세계는 뭐 여튼 한 가족이 되었고 또 무슨 일하는 거가 우리나라만 위해서 일하는 거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어떻게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 되는 게 그게 이제 원불교에서 일찍이 말씀해 주신 삼동윤리고 그게 이제 앞으로 교육과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해외에 여러 가지 데리고 가서 그 나라 교육도 보고 그 나라 학생들도 교육을 시키고 또 다른 나라 학생들도 우리 학교에 데려다가 또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네. 그렇게 하는 거가 미래를 향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삼동윤리라고 하는 원리가 어떤 21세기의 교육에도 적합한 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정산 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세계주의 정신, 삼동윤리 정신을 고스란히 또 총장 역할하면서 수행을 하셨는데 이렇게 학교를 경영하면서 원불교 교법을 크고 작은 곳에서 직접 또 활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 학생들을 강의만 하다가 학교를 경영을 하니까 직원들도 살펴야 되고 또 학생들을 직접 강의는 안 하지만 학생들도 또 도와줘야 되고 또 교수님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한 데 있어서 좀 어려움도 많고 또 경계도 많이 당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모든 일을 하는 거를 불공을 하듯이 좀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세정을 좀 알아주고 제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그러한 것들 또 거기에 좀 이제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가끔 원불교 교법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거가 뭔가 좀 그 잘못하는 사람을 야단도 치고 또 뭔가를 혼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하는 게 우리 인과품 10장에 대종사님 말씀에 봉변을 당하고 온 그 제자에게 너 차례에 참어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야단 칠 것도 많이 참고 누구에게 좀
대갚아줘야 될 것들을 네. 많이 참으면서 네. 청장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말 학교 경영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크고 작은 경계에 부딪힐 텐데 늘 원불교 교법을 마음에 담고 그 표준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을 역할하시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보람도 클 것 같아요. 어떤 보람들이 있습니까? 예, 맨 처음에 제가 총장을 했을 때에는 좀 뭔가 남들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쪽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을 새로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대학원 박사과정을 만들도록 해서 그런 외부에 크게 드러나는 지적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기도 했고 노력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실은 그러한 것보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총장이 있는지 없는지 행정을 했는지 모르는지 살기가 좀 편하다. 그런 게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후기에는 그런 쪽에 제가 예.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끔씩 저한테 총장님 학교 올 때마다 학교가 뭔지 모르는데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전에 임금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라가 좋아지면 그 임금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얘기처럼 총장님이 밖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으로 우리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이 또 컸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또 반면 총장 역할 하시면서 좀 아쉬운 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아쉬운 점이 있죠. 뭐 제 능력이 좀 부족해서 아쉬운 점도 있고 조금 더 구성원들을 잘 설득하지 못해서 하는 아쉬운 점도 있고 그래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총장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과제로서 교육과정을 좀 학생들한테 편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개편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육과정 개편이라고 하는 거는 교수님들의 이해관계가 같이 겹쳐서 사실 어느 학교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대로 못한 거가 좀 아쉽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숙사가 좀 낡았는데 그 기숙사를 좀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구성원들이 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그 기숙사를 더 좋은 환경으로 개축을 하지 못해서 그런 면이 좀 아쉬운 면으로 남습니다. 총장 역할을 하다 보면 그렇게 교수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또 경영의 입장에서 뭐 여러 다각도의 입장에서 서로 좀 세정을 알아주고 조율하는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예.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셨습니까? 제가 일단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좀 밀어붙이기도 해서 나중에 설득을 시키기도 하고 그때 좀 다른 방면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평소에 좀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감성적인 접근도 했어요. 그래서 네. 구성원들 생일 때 제가 꽃바구니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 구성원뿐만 아니라 예. 그 배우자 생일도 제가 챙겼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버이날에 그 저희 직원 교수님들의 부모님 또 배우자 부모님들까지 예. 꽃바구니를 보냈었는데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뜻밖의 총장님 꽃바구니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특히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예. 그러시는데요. 네. 그 시골에 저기 경상도 어디에 사시는 그 할머니인데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자기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총장님이 저에게 이 시골 노인에게 꽃바구니 보내주신 걸 잊을 수가 없다. 네. 그러시면서 그게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이제 그게 겨울이 됐는데 예. 그 뭘 보내셨어요. 시골에서. 예, 시골에서 그 직접 짜신 참기름하고 예. 직접 깎아서 만드신 꽃감하고 보내셨는데 그 며느리였는데 그 며느리 보고 너는 여기에
털끝만큼도 손대면 안 되고 총장님한테 오롯이 가져다 드려야 된다. 네. 그러한 선물도 받아봤어요. 그 참기름 보면서 또 어머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요즘 젊은이들 교대 지망 열풍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예. 교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른 나라 교육자들을 만나보면 질문이 그래요. 왜 우리나라는 교사를 되려고 하는 지망생들이 적은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교사를 지망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우수한 학생들이 교사를 지망을 해서 그거는 굉장히 저희로서는 고맙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사가 그렇게 그 일반 다른 직장을 갖는 것보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일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데도 우수한 학생들이 교사를 지망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학생들을 또 훌륭하게 길러서 또 다음 인재로 쓸 수 있어서 결국 나라가 발전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교대를 지망하는 열풍은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인재들이 또 교사로서 앞으로 후배들을 크게 길러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예. 훈사님은 현재 원음방송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에 대한 애정도 또 크실 것 같아요. 그 원음방송을 맨 처음에 설립하기 위해서 교도들한테 이제 후원도 받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저도 이제 작지만 후원을 했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음 라디오 방송이 처음 됐을 때 그 감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 그 원음 방송을 통해서 원불교 교도들이 정말로 자긍심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교법이 널리 퍼져서 원음 방송을 통해서 원불교를 알게 되고 원불교를 또 오게 되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그래서 방송의 역할이 엄청 크다. 그런데 또 그 기쁜 사실은 방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방송이 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훨씬 더 좋아지고 세련돼지고 다른 사람들이 원음 방송 잘 들었다는 말을 했을 때 정말로 기쁘고 이러한 역할을 계속 방송이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훈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해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원음방송이 앞으로도 더 크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평소 원음방송 이렇게 지켜보면서 TV나 라디오 좀 선호하는 프로그램,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TV는 아무래도 시간이 없어서 잘 많이 못 보고요. 그 방송은 이제 뭐 운전하고 갈 때라든지 많이 듣게 되는데, 방송이 요새 너무 좋아서 마음이 든든하고, 저는 이제 원음방송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정말로 이거는 자랑스럽고 정말로 좋다고 한 거는 법문공양입니다. 예. 그 라디오 혹은 또 버스를 타고 갈 때 기사님이 틀어놓은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법문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은가.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예. 법문 공양을 하고 이제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그
코 말고도 뭐 원글씨라든지 둥근 소리, 둥근 세상에서 다른 종교 얘기도 이렇게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저는 그 교도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교도가 아닌 일반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더라도 정말로 우수한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음 방송을 통해서 또 원불교 입교하신 교도님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교당에도 몇 분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또 교수님께서는 직접 원음 방송에 좋은 프로그램을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라디오 방송을 지금 궤도에 오르고 잘 하고 있고,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 종교 방송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뭐 설교라든지 아니면 뭐 법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강의라든지 그런 거 뭐 당연히 어느 종교 방송이나 다 있고, 그거 말고 좀 우리 교도들의 교양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방송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이 환경에서도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 그렇게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원음 방송으로서의 품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질도 높고, 그 다음에 비용도 그렇게 들지 않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유익을 주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예. 그래 좀 인문학적인 강의, 교양 강좌 이런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문학적인 교양 강좌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방송에서 하고 있지 않는 어떤 틈새, 그러나 우리가 그걸 듣고 그걸 보고 다 좋아하고 뭐 물교 교도 아닌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오는 방송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예. 지금 제작 본부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예. 그래서 좀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뭐 2018년도에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좀 편하게 받아들이고 또 재미도 있고, 또 그 강사가 또 강의도 좀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알고 있는 뭐 미술가라든지 예. 아니면 풍수지리 하시는 분, 아니면 또 수학을 재밌게 또 주시는 분, 또 박물관을 하시는 분, 뭐 등등등 이렇게 좀 네. 제가 리스트를 뽑아서 예. 제작진하고 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교수님의 인맥으로 또 많은 인연들이 원음방송과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큽니다. 예. 원음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또 덕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100년 됐는데 이만큼 했듯이 우리가 큰 꿈을 원대하게 가져야 그게 또 대종사님의 뜻을 받드는 거고 대종사님의 제자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원음방송도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열악하지만, 우리는 이쪽에서 어떻게 잘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인이 보는 방송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뜻을 모으고 나아가고 하면 머지않아 세계인들이 보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앞으로도 원음방송에 큰 관심 갖고 함께 지켜봐 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훈사님은 일생을 원불교 교도로 살아오면서 내가 참 그때는 그렇게 하길 잘했다. 예. 내 생애 최고의 취사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뭐 원불교 교도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좀 굉장히 고민이 됐던 취사가 하나 있습니다. 총장 때인데, 제가 총장이 되고 보니까 그 전부터 해오던 이제 저희 학교에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학생들을 저희 학교에서 좀 잠깐 좀 맡아서 교육을 시키다가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정교 학생들이라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정교 학생이 아닌 저희가 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소속에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외국으로 보내는데, 법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없애려고
했었는데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 전에 다 해오던 거고 네. 또 거기 학부모도 연관되고 또 그 업자도 연관되고 뭐 이래서 그랬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 법적으로나 아니면 대한민국 공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없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애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반발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그게 한 1년쯤 지나니까 그게 네. 이제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게 됐고 예. 그때 제가 그 취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뭐 경찰에 불려다니고 뭐 학교의 유신도 떨어지고 그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돼서 그렇군요. 상당히 어려운 취사였는데 그 뒤에도 아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욕심을 버리고 온전하게도 취사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취사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갈림길에 있을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 그때마다 우리 훈사님은 어떤 표준으로 또 늘 취사를 하고 계신가요? 그 눈앞의 이익이나 뭐 다른 생각보다는요 이게 정말 정도인지 이게 정말 올바른 취사인지 하는 거를 기본에서부터 생각을 해서 올바른지 아닌지 취사하는 거가 가장 올바른 취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원불교인이라면 내가 이러이러한 취사를 했을 때 나의 스승님이 대종사님이 보셨을 때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꾸중을 들을 건지 본인이 비추어 보면 알거든요. 예. 그래서 스승님과 대종사님에게 칭찬을 받을 거라고 확신이 되는 쪽으로 취사를 하시면 올바른 취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양심에 비추어 보고 또 스승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호리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취사를 한다면 올바른 취사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보면 훈사님은 앞서도 스승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취사 선택을 하고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심고도 올리고 스승님께도 또 문답 감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뭐 교당에 가면 저희 교당에는 그 법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법사님들의 말씀도 이렇게 받들고 또 법사님들이 평소에 또 그냥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가 네. 취사를 할 때 또 많이 도움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여쭤보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정말로 힘들 때에는 또 교무님이나 또 다른 어른들을 또 찾아뵙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혼자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늘 스승님과 마음을 연하고 있으면 또 바른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훈사님 또 여러 가지 꿈도 있으시고 계획하는 일들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뭐 충청에서 돌아와서 다시 학생들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학생들 열심히 잘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초중고 교과서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교과서가 여러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게 기회가 되면 정말로 올바른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이제 몇 년 있으면 정년을 하는데 정년 후에는 좀 일반 사회 교육에 좀 젊은 엄마들 애 키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런 거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좀 조언도 해주고 또 원불교를 위해서 그동안 못 해왔던 여러 가지 봉사도 좀 하고 그런 쪽에 교육적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그 학부모 상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님들에게 뭔가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하여튼 부모님들이 요새 욕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학생들을 너무 많이 시키고 또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더
학생들에게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주고 또 학생들의 시간이 그게 잘못하면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러는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자기의 그 여러 가지 그때의 생애를 저당 잡히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때는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으로 누려야 할 그 시간이 있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누려야 할 시간이 있는데 네. 그 시간을 입시되는 큰 미래의 그림을 위해서 희생시키지 말고 조금 더 걔네들한테 시간을 돌려주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를 하시면 학생들도 나중에 더 잘하고 더 잘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제 선생님을 양성하는 곳이 또 서울 교대이기 때문에 예. 학생들에게도 누누이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 학생 지도를 할 때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사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장애자 광고인데 그 계단에다가 에베레스트 사진을 입혀가지고 예. 누구에게는 이 계단이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너네들이 가르칠 때 예. 네가 볼 때는 이 쉬운 내용이 배우는 학생은 정말로 어려운 맨날 며칠 걸려도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예. 학생들의 그 세정을 좀 알아주는 그러한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학생들을 향한 따뜻한 또 선배의 마음, 교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만난 기쁨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무엇보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된 거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인데요. 한편 생각하면 저보다 더 원불교 생활을 잘하시고 법도 높으시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출연을 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 원불교 교도분들,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원불교의 가장 보통이 되는 교도의 생활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보통 교도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봐주시고, 또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정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음방송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바람의 말씀,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이 방송 애정을 갖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저는 아까, 지난번에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원불교가 세계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원음방송도 세계적인 방송이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여력이 생기면 후원도 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많은 분들이 우리 훈사님의 그 신앙생활 또 크고 작은 경계 속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잘 극복을 하고 원불교 교도인으로 올곧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다 알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에서는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의 올바른 가치를 실천해온 압구정교당 훈산 신효용 교도님과 함께했습니다. 학계의 어른으로 또 교육 행정과 경영의 혁신가로 활동하면서 그 중심에 원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이 마음에 따뜻한 울림으로 와닿습니다. 앞으로 훈사님 뜻하신 일들 잘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내재된 그런 실력을 교당에 베푸셨어요. 그리고 사회를 본다든가 또 당신이 전공한 게 수학교과였는데 그 수학교과를 원불교의 교리에 접목시켜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우리 원불교의 교리에 접목시켜서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더 넓혀서 우리 교단을 위하고 우리 원불교가 세계화되는데 큰 일꾼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단의 큰 일꾼으로 이렇게 더 활력을 더 왕성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